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유럽의 역사, 전 세계 역사를 바꾼 현장인 경기도 연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은 한반도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삼국시대에는 삼국의 국경지였고 한국전쟁 때는 남북의 격전지였어요.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휴전선 바로 아래에 있는 최전방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연천군은 한반도의 중심인 만큼 유적지와 문화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가장 오래된 유적지인 연천 전곡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 그렉보웬이라는 미국 병사가 여자친구와 한탄강에서 데이트하던 중에 커피를 마시려고 코펠에 물을 끓이기 위해서 주변에서 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좋은 이상한 돌을 보고 그렉보이는 저 돌이 구석기 시대의 유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챙겨왔는데요. 그렉보인이 그것을 보고 특별하게 본 이유는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고고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렉보인은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당시 구석기 학계의 저명한 학자인 프랑스의 보르도 박사에게 보냈어요. 보고서를 받은 보르도 교수는 이 석기를 보고서는 그 중요성을 간파하고 서울대 박물관장이었던 김원용 교수에게 보냈고 그 서신을 본 김원용 교수는 바로 연천 전곡리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근처 벽돌 공장에서 주먹도끼를 포함한 많은 구석기들을 찾아냈답니다. 이 발견은 당시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었어요. 이때 발견된 주먹도끼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손 잡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뾰족하게 만들어진 주먹도끼 형태예요. 그런데 이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동아시아에서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출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유럽의 학계에서는 모비우스 이론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었어요. 인도 동북부 지역을 경계로 하여서 서쪽의 유럽, 아프리카 지역은 발달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문화권이고 그리고 동쪽인 동아시아 지역은 조금 덜 발달된 집게 문화권으로 구분하면서 동양이 서양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학설이에요. 즉 이런 고고학적 현상을 관찰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동양과 서양의 인종적 차별 수준으로까지 비약시켰던 것이죠. 그러나 연천 전곡리에서의 주먹도끼의 발견은 인종차별적인 모비우스 이론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린 거였어요. 그러자 세계적인 학자들까지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진품이란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모비우스 학설은 폐기가 되고 말았답니다. 세계의 역사를 뒤집은 사건이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2011년 개관한 선사 전곡리 선사박물관은 국내 선사박물관 중 최대 규모예요. 전국에서 출토된 석기 유물들을 중심으로 추가령 지구대의 자연사,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 및 인류 묘형, 환경에 대한 적응과 확산, 동굴 벽화 재현 등을 주제로 해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설 전시실은 최초의 인류로부터 현생 인류의 출현까지를 진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속에서 전곡리 구석기 유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전시 동선이 구불구불한 길처럼 되어 있는 데다가 다른 박물관과 달리 전시용 패널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동굴 속을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전시를 하고 있답니다. 복원된 인류, 매머드, 대형 지구본, 전곡리의 석기유물, 동굴 입구에 매머드 뼈로 이루어진 움집 등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 밖에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 벽화, 이탈리아 알프스의 만년설 속에서 발견된 5,300여 년 전의 아이스맨의 미라 등도 재현해 놓았고요. 체험거리가 다양한데 움집 사냥터를 비롯해서 석기 만들기, 불 피우기, 가조구 만들기, 동물뼈와 조개를 이용한 장신구 만들기, 벽화 그리기, 발굴 체험 이런 것 등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연천은 남한 지역에서 보기 힘든 고구려 관련 유적이 많은 곳이에요. 호로구루, 당포성, 은대리성 세 곳의 성탑이 남아있어서 옛 고구려인의 기상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임진강변 주상절리 절벽에 위치한 고구려성은 성 좌우로 20m 높이의 절벽이 위치해 있어서 강을 건너 공격해야 한다는 점에서 천혜의 방어 요새라고 할 수 있어요. 호로구루는
이 부분의 지형이 표주박 같이 생겼다 해서 명칭이 지어졌다는 설과 고을을 뜻하는 호르와 성을 뜻하는 구루가 합쳐져서 호로구루라고 되었다는 설 두 가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호로구루 성은 임진강 하류에서 배를 타지 않고 건널 수 있는 최초의 여울목으로 육로를 거쳐서 개성에서 서울로 가는 최단 거리를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삼국시대에 매우 중요한 전략지로 수많은 전투 기록이 남아있어요. 고구려가 백제 수도 한성을 공격할 때도 이쪽 길을 지났다고 해요. 당포성 역시 개경으로 오가는 길목에 있어서 삼국시대는 물론 고려, 조선시대까지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어요. 장남면 고랑풀에는 신라 56대 마지막 왕인 경순왕릉이 있어요. 신라 말 후삼국의 잦은 침입에 시달리고 무고한 백성들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경순왕은 고려 왕건에게 천여년의 신라를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왕건은 경순왕을 경주를 다스리는 사신관으로 임명하고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서 개경에서 살도록 하였답니다. 경순왕이 죽자 신라의 유민들이 자신들의 왕이었던 경순왕을 신라의 수였던 경주에 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자 고려 조정에서는 왕의 간은 도성 백리 밖을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경순왕은 다른 자신들의 선조인 신라의 왕들과는 달리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이렇게 묻혀야 했던 것입니다. 연천의 제인폭포는 한탄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예요. 원래 평지였던 곳이 갑자기 움푹 내려앉으며 지장봉에서 흘러내리던 계곡물이 폭포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폭포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해요. 폭포의 물살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주상절리를 조금씩 침식시켜 나가면서 물살이 자꾸 뒤로 후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강변에서 3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금 폭포가 들어앉아 있답니다. 제인폭포에는 한 광대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광대를 제인이라고 불렀어요. 광대의 아내의 미모에 반해버린 사또가 광대를 제인폭포 위에다가 줄을 매달고 그곳을 건너는 줄타기를 시켰답니다. 줄을 타던 광대를 사또는 줄을 끊어버려서 광대가 저 밑으로 떨어져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광대의 아내에게 이제 네 남편이 죽었으니 내 수청을 들어라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이에 분개한 광대 아내가 사또의 코를 콱 깨물어 버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폭포를 광대가 떨어진 제인 폭포라고 하고 그리고 이 마을을 코를 베어 물었다 해서 코문리라고 하다가 지금은 고문리로 변하게 되었답니다. 연천은 최전방 지역인 만큼 최대의 안보 관광지예요. 중면 중살이 있는 태풍 전망대는 휴전선에서 800m, 북한군이 있는 초소까지는 1600m 떨어진 곳으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예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망원경 없이도 북한에서 있는 주민들을 볼 수가 있답니다. 망향비, 한국전쟁의 전적비, 6.25 참전비, 소년전차병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태풍 전망대로부터 2km 떨어진 임진강 필승교에서 수습한 북한군의 생활 필수품과 일용품 그리고 휴전 이후 수십 회에 걸쳐 침투한 무장 간첩들이 이용한 침투 장비 이런 것들도 일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열세 전망대 1, 2일 침투로 상승 전망대 등 군사시설과 접경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안보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갈 때는요, 역사 기행을 해도 좋고요, 안보 관광을 해도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